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외우고 그러지 마요. 예? 2월 달에 가서 개정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또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개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기본 아까 주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 따로 띄어서 주택 2개까지는 할증 안 하니까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하고 9억을 초과할 때는 3%였었죠. 그건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 말고 나머지는 뭐냐? 상가가 됐던 뭐 주택 말고 상가가 됐던 농지가 됐던 토지가 됐던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주택 말고 주택 빼고 농지는 3%야. 1000분의 30, 3%. 농지 취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왜? 농지는 농지법에 농사 지을 사람한테만 취득하는 걸 허가해 주니까 농지 취득. 그래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농사 짓기 위해서 취득했다. 물론 주말 농장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3%. 그럼 농지 말고 나머지는 토지가 됐던 대지가 됐던 상가가 됐던 4%야. 4%. 이해가세요? 예. 상가 부동산 4%. 다음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럼 2.3. 그럼 농지 말고 주택도 여기는 들어가 매매가 아니니까 주택을 상속받았던 상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던 하여튼 농지 빼고는 2.8. 다음 증여 받으면 개인은 3.5%입니다.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있어요. 종교단체나 교육단체, 정당단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2.8. 그리고 원시 취득이 뭐예요?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다. 그러면 2.8.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본 세율이 되어 있다. 여기는 뭐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여기는 주택 다 들어가. 여기는. 근데 여기서만 빠지지. 주택, 유상, 매매 거래는 아까 따로 있었죠? 1, 2, 3. 1에서 3%. 예. 다음, 여기서 기억할 거는 여러분 132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기본 세율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이게 상가야.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죠? 지금? 4%죠? 예? 4%. 그런데 4%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에 상가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럼 몇 프로? 4%의 절반이니까 2%죠? 2%를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증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 몇 프로? 6%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6%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100분의 50이니까 4.1 해도 되고 4.2 해도 되고 그래서 최고가 몇 프로까지? 6%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한테는 내년에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예? 그럴 때는 여기에 100분의 50을 감할 수도 있잖아. 2% 빼봐요. 그럼 몇 프로? 그럼 여기서는 2% 해도 되고 2.1 해도 되고 2.2 해도 되고 최고가 4% 범위 내에서 이해가세요? 이렇게 절반을 증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건 우리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등록, 면허세도 이 지문이 나오고 재산세에도 이게 나와요.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건 지문으로 물어보니까 다음 두 번째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 뭐예요? 공유물이 공동소유. 예?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취득세? 여러분 10억짜리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샀어요. 그럼 둘 다 취득세 내야죠. 어떻게 계산해? 지분대로 나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럼 지분 표시 없으면 50%라고 그래봐. 그럼 10억에 50%면 얼마? 5억이죠. 그러니까 취득 지분 가액을 각각 나눠. 5억, 5억.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한번 10억짜리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주택 있었죠? 예?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3%잖아요. 여기 보세요.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해서 그럼 9억을 뭐하니까 몇 프로죠? 원래는 3%잖아요. 근데 이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지분대로 똑같이 나눠야 되겠지. 갑하고 을하고. 그죠? 지분대로 똑같으면 50%면 여기 얼마? 5억, 여기 얼마? 됐어요? 여기에 곱하기 세율 곱해야죠. 자, 물어볼게. 자, 6억 이하니까 요거 1%로 해야 돼? 아니면 3%로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때 10억짜리를 지분대로 나눴더니 여기도 5억이고 여기도 5억이야. 그러면 아까 세율이 있었잖아요. 주택이 있었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바로 안 가네. 아유, 괜히 왔어. 여기 10억이니까 9억을 뭐하면 초과하니까 3%잖아요. 근데 둘이 나누니까 5억, 5억이잖아. 그럼 여기 가서 6억이 안 되니까 1%로 가야 돼? 아니면 3%로 가야 돼?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뭘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3%로 가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몇 프로? 3. 얘는 5억짜리 주택이 아니야. 10억짜리 샀는데 지분이 5억일 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몇 프로? 3%? 예? 한 사람이 여기란 만약에 3% 해봐요. 한 사람이 소유했으면 3천만 원 나오죠? 여기는 얼마야? 1,500? 1,500 이렇게 나오지. 합쳐야 3천만 원이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야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결론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소유 있죠? 공동소유물은 자기 뭐만큼 과세표준을 지분만큼 나눠서 원래 세율을 곱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거 그 얘기입니다. 각각의 뭐다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각각의 세율하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원래 세율이 3%니까 3%. 됐어요? 그거. 세 번째.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축 또는 뭐요? 맞아요. 신축, 재축을 뭐 한다고요? 제외 그랬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이야. 증축 또는 뭐요? 개수. 여러분 이제 개수가 계속 나오는데 개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다. 그럼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간주취득이죠. 그런데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뭐였다면 증가했다면 그건 증가된 건 새로 생겼죠. 무슨 취득?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을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아까 같이 야, 너 이 땅 그냥 놀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면 안 될까? 그리고 사용료 줄게.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 땅 내가 뭐 할 거니까 나중에 살게.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 그래서 얘가 여기다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건축 새로 지었죠. 예, 얘는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무슨 취득?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거죠. 아, 토지는 얘 거니까 토지는 취득 아니잖아. 건물만.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뭐 냈어요? 취득세 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토지를 나중에 뭐하면 요 토지 취득은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산 거야.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토지 취득으로 봐라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남의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취득세 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취득할 때 토지만 취득할 때는 토지 취득이지 주택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뭘로?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면 몇 프로? 농지알 빼고는 4%잖아.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 다음 여러분이 이제 1세대 1주택 요거는 이제 많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 뭐 중과세를 뭐 한다?
폐지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이제 요번에는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 자, 요거.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특례세율 갈 건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특례세율은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 특례세율 공부할 거거든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144페이지 교재 보면 중간에 세율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거기 양가로 1번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가 있고 두 가지예요. 양가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취득의 의제,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세 세율 적용 특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야. 2010년까지는 이제 봐요.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등록세라는 게 따로 있었다. 2010년 얘기야.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별도로 뭐?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취득세는 2%였었어요. 1000분의 얼마? 20. 100분율로 얘기하면 몇 프로? 2%.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그냥 취득세 다 2%야.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그런데 이거 취득해서 취득세 냈죠? 그리고 나 뭐 할 거야? 등기할래? 그러면 등록세 따로 냈었어요. 이때 등기할 때는 소유권 매매로 취득했으면 이전 등기할 때 매매는 2%.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0.8 등록할 때. 그리고 증여받았으면 1.5. 건물 새로 지어서 최초로 등기하는 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0.8. 공동으로 등기했던 거 나누는 거 분할 등기 0.3. 소유권 이외의 등기라고 그랬죠. 요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뭐냐?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건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 그런 거 등기할 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등기할 때도 옛날에 뭐 냈었다? 등록세 냈었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부터 2000 몇 년? 11년부터 여기 보세요. 이제 2011년서부터 이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서 지금 뭐가 됐어? 취득세가 됐다니까 지금. 아까 공부한 취득세 있죠? 표준세율. 농지 3%라고 그랬잖아. 매매. 농지 말고는 4%. 상속은 농지 2.3. 농지 말고 2.8. 증여받으면 3.5. 2.5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저기 보세요. 자 나오네. 이거 합친 게 지금 뭐라고? 취득세라니까. 아까 소유권 이전 갈 때 매매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매매. 농지 말고 농지 빼고 4%죠. 농지는 3%고 아까 매매 4%죠? 왜 4%야? 2%하고 요거 2% 더하니까 4%. 이해가세요? 상속받아서 옛날 2%하고 상속받아서 0.8 더하니까 지금 2.8이 돼서 지금 취득세. 증여받았으면 2%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3.5. 소유권 보존능력 건물 새로 지어서 원시 취득. 아까 2.8이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합치니까 2.8. 공유물 분할하면 요거하고 더하니까 2.3. 이해가세요? 결론은 뭐냐? 이거 두 개 합친 게 지금 취득세. 이걸 무슨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그래서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소유권 등기하는 등록세 세율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취득세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 빼고는. 이해가세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무슨 세율? 특례세율 공부하거든요. 특례세율이 뭔데? 이 중에서 옛날에 뭐 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냈어. 그럼 이번에는 이것만 내면 되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20년 전에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냈어요. 2%. 근데 등기 안 하고 있다. 지금 등기하려고 그래. 이것만 내면 되잖아. 반대로 이거는 옛날에 냈어. 등기하면서. 근데 이건 안 냈네? 그럼 이것만 내면 되겠죠? 하나만 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 지금 이거 내면 안 되잖아. 두 개 합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내. 그게 특례세율이라니까. 특례세율은
둘 중에 하나만 내. 어떤 거? 요거 있죠? 소유권 등기할 때 특례세율은 첫 번째 요거 1번 여기로 왔다니까? 요거는 옛날 뭐야 지금? 등록세죠? 옛날 등록세 안 냈으니까 지금 등기할 때 요거 돼야죠?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게 지금 뭐야?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취득세, 등록세 합쳐진 거잖아. 근데 요거만 낼 거라니까 지금? 그럼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옛날 거. 요거 빼면 요게 남잖아. 이해 가세요? 여기서 전부 다 몇 프로 빼봐. 2% 빼면 이게 남잖아. 그게 특례세율이라니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왜 빼는 거야? 옛날 취득세 냈어. 그러니까 등기만 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특례세율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거. 옛날에 뭐는 했어? 등록세 내고 등기했어요. 근데 뭐만 안 냈어? 그럼 옛날 취득세가 2%잖아요. 그럼 이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서 이거 두 개 합쳐진 게 이거니까 여기서 옛날 뭘 빼면? 등록세 세율을 빼면 이게 남죠? 아, 복잡하잖아. 여기서 2% 빼니까 2%고 2% 빼니까 0.8이고 여기서 2% 빼니까 1.5고 2% 빼니까 그거 난세. 그럴 바에는 뭐라고 하자. 그냥 요거는 2%만 내. 그러면 되잖아. 어? 옛날 2%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이해가세요? 이게 특례세요. 왜 2%만 내? 등기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옛날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등기 안 해.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 얘는 요번에 뭐 할 거야? 등기할 거야. 옛날 취득세 냈으니까. 그럼 등기에 대한 거면 내. 등기만 낼 때는 계산을 해야 돼. 두 개 합친 거에서 옛날 취득세를 빼면 나머지가 등록세 세율이다. 근데 이거는 이걸 다 빼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옛날 몇 프로? 2%만 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특례세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개념이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낸 거. 근데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되니까 특례세율이 이제 반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특례세율이 있는데 이 특례세율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갑니다.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요? 2%, 144페이지. 표준세율에서 2% 빼라는 얘기는 2%가 옛날 뭔데? 취득세. 옛날 취득세는 빼라 이 얘기는 옛날 취득세는 냈다 이 얘기야. 그럼 빼면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죠. 등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교재에 144페이지 양가로 1번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래요. 등기만 하는 거 형식상.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등기만 하는데 첫 번째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자 중요한 반복해서 볼 거니 환매가 뭐야? 환매권이 내가 지금 팔어. 그런데 다시 내가 살 거야. 아니 살 걸 왜 팔어? 심심해서? 아니죠. 돈이 필요하니까.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래? 너는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그죠? 이 성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상가 빌딩이 10억짜리 아니 20억짜리가 돼. 감정평가 했더니 얼마짜리야? 그걸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어. 내 거 10억에 팔래? 살 거야? 싸게 파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주고 사 나한테? 20억짜리 부동산은 얼마 주고? 10억 주고 싸게 샀죠? 그런데 계약하는 거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라고? 이거 내가 몇 년 안에 다시 뭐 할 거야? 지금 10억에 팔았으니까 10억 주고 다시 살 테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렇게 약속하고 거래하는 게 환매권이에요. 아니 그럼 여러분이 좋은 건 뭐야? 20억짜리 상가 바닥 10억 주고 사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임대사업에서 돈 벌면 되고 그죠? 나는 나중에 약속된 날짜에 빌려온 돈 그거 빌려온 게 아니라 파는 거지만 그거 다시 주고 내 것 사오면 되잖아. 그럼 나는 자금 융통하니까 좋고 여러분은 담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매매한 것처럼 해서 여러분이 사용 수익하다 나한테 약속된 날짜 팔면 되잖아. 이게 무슨 권? 환매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약했어요. 뭐라고? 20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매매 계약할 때 뭐라고 그래서 계약할 때 이거 내가 다시 뭐 할 거니까 5년 있다 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은 할 수 있죠. 5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 없어? 그게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은 세 가지 권리 다 있어야 돼. 사용, 수익, 처분. 근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여러분 입장은 그냥 왔다 갔다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야, 이거. 애울 필요 없어. 무슨 권? 환매권. 이해가세요? 진짜 매매 아니다. 다시 팔 거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상속이에요. 상속.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 뭐? 상속. 저는 설레요. 왜?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 1가구 1주택이 됐다. 여러분 이거 어하고 아하고 주어가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지. 예?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이 얘기는 무주택자가. 그 얘기예요. 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가 뭐 받았어?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그런 경우 여러분 주택 10개 있는데 하나 또 받았다. 그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면 세금 냈죠.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있어요. 농지 자격농민이야.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 취득세 50% 깎아줘. 면제, 감면. 근데 이건 매매가 아니라 뭐 받았어? 상속받았으면 아니 원래 그냥 자기가 사도 50%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 받았다고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받아, 너 취득세 내지 마. 등기만 해.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네? 그럼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은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등기해야죠. 그거 취득 아니에요. 등기만 하는 거니까. 됐어요? 예. 다음, 공유물. 여러분, 부부가 공동등기에다가 지분대로 나눠. 이거 매매가 아니잖아. 이해가세요? 등기는 해야 되니까 그건 세금 내야 돼. 반만 내라 이거죠. 다음,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뭐예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부인 앞으로 줬다고 그래서 부인이 재산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친구한테 큰 목소리로 하네. 야, 나 오늘 재산 분할했어. 그러면 안 돼. 남들이 착각해 돌싱인 줄 알고. 예? 돌싱이 하는 게 재산 분할이니까. 그냥 남편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줬어? 부인 앞으로 이전해서 그건 증여. 둘이 매매했는데 아니야. 그냥 법이 뭘로 가? 증여. 그럼 재산 분할은 부부였는데 뭐 했어요? 이혼했으니까 서류상 남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전하는 게 재산 분할. 이해가세요? 이혼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혼 관계 있죠. 사실혼이 뭐죠? 진짜로 부부죠. 근데 뭐는 안 했어? 혼인신고 안 한 게 사실혼이에요. 둘이 부부는 맞는데 혼인신고만 안 했다니까. 이 사람은 이혼했잖아요. 둘이 살다가 위자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재산 분할 할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는 안 해서 너 모은 재산은 나눠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죽었을 때 상속은 일도 없다. 상속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못 받아. 재산 분할은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왜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한다고 그랬지? 주로 재혼하는 거. 그죠? 돈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다 돈 없는 사람들끼리 재혼했잖아요. 네? 재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 그런 사람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한쪽이 돈이 재산이 엄청 많고 한쪽은 없네? 그러면 재산 많은 쪽에 자식들은 보셔 싸들고 말려야지. 못하는 거죠. 혼인신고. 왜? 어머니가 고생해서 안 먹고 모아가지고 재산을 부동산 많이 준비해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해놓고 100억이야. 어머니가 일찍 들어가셨네. 근데 아버지가 100억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버지가 황혼 결혼을 하겠대. 젊은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겠대. 젊은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겠지. 아버지 먼저 죽으면 60% 재산이 새어머니한테 가지. 새어머니가 나중에 죽으면 새어머니 자식한테 가는 거지. 우리한테 오는 거야. 눈 뜨고 재산이 없어지잖아. 60%. 그러니까 맨정신인
자식들은 혼인신고 못하게 하는 거지. 반대로 어머니 쪽이라면, 여자 쪽이라면, 우리 어머니 고생하다가 힘들게 자랐는데 돈 많은 남자랑 뭐 하겠대 지금? 결혼하겠대. 지원해줘야지. 지원.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그 남자가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재산 60%가 누구?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오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혼인신고 못하는 거죠. 어쨌든 재산 분할은 뭐요? 예,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지, 내 건데 내 앞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요, 등기만 옮겨놔라. 결혼하고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원래부터 내 거다.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건축물 이전, 동일한 대지 안에, 여기 보세요. 예, 요 대지 안에 여기 있던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뭐해? 옮겨요. 이거 새로운 취득이 아니지. 있었던 거 옮기는 거니까. 근데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 내는데 등기만 하라. 그 외에 이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을 취득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 빼라는 얘기는 뭐만 하니까? 등기만 하니까 뭐? 취득세는 내지 마라 이거죠. 그럼 반대로 이건 뭡니까? 요거는 자,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만 내라고? 2%만 내라 얘기는 옛날 번은 내라. 취득세는 내라. 왜?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하니까. 등기 안 해.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죠.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개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자꾸 혼동되면 안 돼요. 건축물은요. 기둥하고 기둥벽 이런 건 핵심이니까 주체 구조부라고 그래.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부대설비. 부대설비. 그러면 개수는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개수라고 하는 게 뭐냐? 건물에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 둘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거. 엘리베이터는 부대설비지 주체 구조부가 아니야.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기존의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예요. 근데 고정관념 깨야지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럼 면적은 그대로죠? 네?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110억짜리가 됐다. 자산가치가 뭐였어요? 증가돼서 얼마? 10억. 이거 취득한 걸로 봐라. 10억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가격 증가죠? 예? 그런데 개수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했다고 그래봐. 에이, 이거 불법인데요? 세법은 불법, 합법 여부를 묻지 않는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돼. 실제로 여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이건 뭐야? 면적이 늘어났잖아. 이해가세요? 이건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요 면적이 늘어난 거.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은 가격이 부한 거 증가.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다. 이것은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증가된 거에 대해서 취득세만 내면 돼. 몇 프로? 2%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 건물에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음 두 번째. 종류 변경이 있어요. 종류 변경, 구조 변경. 자동차 같은 거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게 종류 변경. 그래서 가격이 뭐였다? 증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를 했네. 선박의 크기는 그대로야.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그렇다면 취득세 내라. 가격이 부한 거 증가니까 구조 변경 등을 뭐라고 한다? 종류 변경. 다음 지목 변경. 지목.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다. 또는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정지 작업을 해서 대지로 바꿨다. 이게 지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내죠. 근데 이때는 등기하는 거? 아니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왜? 원래부터 내 땅이야. 내 거. 내 거에다가 공사를 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된 거죠.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증가된 거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과점주주가 있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하면 50% 보였을 때 초과하면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주식이 없어요. 근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초과했으면 50% 초과했으면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접 취득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내라. 과점주주 됐다고 그래서 회사 부동산이 과점주주 앞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대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설치한 거 있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지목 변경 간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초과하는 무슨 건축물? 임시건축물. 이제 보세요. 뒤에 공부할 건데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는 임시건축물이라 그래서 만들었어도 취득세 안 내요. 대표적인 것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려고 견본주택 같은 거 만들어 놓죠. 이런 게 임시건축물이야. 그러면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지 마.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해. 그럴 때는 내야 된다. 근데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는 내되 없어져야 돼. 그래서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2%만 내라. 다음 지목이 묘지. 묘지 취득했어요. 묘지 취득했다는 얘기는 땅을 산 거야, 토지. 근데 지목이 뭐야? 묘지죠. 등기 안 해. 등기할 때 비과세 때 그러니까 취득세 땅 산 거 2%만 내라.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 2%.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생략하고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건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거 두 개 섞어놓고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특례세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면 여기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환상법 공유재산 이전. 그래서 환상법에 따라서 뭐하라? 공유재산을 이전하라. 이거죠. 예? 환매, 상속, 법인합병, 공유물, 재산분할 이전. 예? 환상법에 따라 공유재산 이전. 이건 뭐다? 2% 빼고.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인원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뭐 뉴스에도 많이 보지만 이 경공들이 쉬는 호텔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시장을 가도 아주 유모차에다가 막 정성스럽게 지하철 탔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적도 있어요. 여성분이 탔는데 유모차에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미안하잖아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 있으니까 힘들까봐 자리를 비웠다? 양보해줬어. 옆에서 봤는데 보니까 강아지야. 근데 이제 저는 좋아는 하지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못 키워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은 어디 지나갈 때라도 고양이나 이 강아지 같은 있으면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놀아. 지금도 나이가 30살이 33살이 됐는데도 워낙 좋아하니까 얘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거야. 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거 키워놓고 사다 놓고 해놓으면 기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 경공이나 또는 고양이한테 학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못 키우는 거다. 저도 그래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알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는. 다른 사람 우리 집상 가면 막 난리나. 근데 내가 가면 조용히 지나가던 경공. 그래서 앞으로는 천만 시대가 됐으니까 강아지들도 올림픽 같은 거 해야 돼. 개들만 가지고 올림픽 같은 거 해야 돼. 그래서 메달도 따고 그러면 막 해줘야 돼. 그래서 개 종목에서 점수 많이 따면 정원회라고 묘지 세워야 돼. 1년 이상. 예? 뭐라고요? 여기 요렇게. 개 종목에서 점수가 많이 따면 정원회라 1년 넘게 묘지 만들어줘. 추모해야 되니까. 이게 2%짜리야. 예? 개 종목에서 과점하면 정원회 1년 넘게 묘지. 예? 그러면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 주주, 정원의 부속시설물 설치, 1년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 비오지. 요거는 몇 프로다? 2%. 이해가세요? 예, 요렇게 해서 2개 중에서 요게 더 쉬워. 그죠? 예. 이거 섞어놓고 물어보면 되니까.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특례 세율이 있고, 그 다음 장 보실래요? 다음 장. 여러분이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까 그랬죠.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목만 보고 갈 겁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137페이지. 137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중과세라고 나와 있죠. 예, 137페이지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죠. 이거 세 가지. 자, 첫 번째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은 별장이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를 사치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부동산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취득세 많이 내라 이거죠. 나는 취득세 못 내는데 그럼 사지 마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치성 재산은 앞글자만 따서 크게 5가지 별골, 오선주, 이렇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뭐라고요? 별골, 오선주. 요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이다. 요건 세율만 기본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몇 프로요? 8% 더하라. 자, 여기 보실래요? 매매로 취득하면 아까 상가 부동산 4%죠? 근데 사치성 재산이야. 그럼 4%에 8% 더하니까 12%. 증여받으면 3.5죠? 근데 이런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8% 더하니까 11.5%.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원시취득 있죠? 2.8이잖아. 원래 2.8. 근데 사치성이네? 그럼 8% 더하니까 10.8.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니까 일일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치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하라? 8%를 더해서 내라. 아주 세게 부과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과밀억제권역 안에 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것도 표준세율의 4%인데 제목만 보세요. 별도로 정리할 건 아니고 또 하나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요건 세율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치성 재산 볼까요? 137페이지 보세요. 박스에 나와 있네.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더하라 그거.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붙었죠. 그런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몇 프로?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더하라.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대도시라고 붙었죠. 요거는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라. 이 세율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칸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한다. 됐어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 사치성 재산 138페이지. 사치성 재산은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별장. 여러분 별장은 대중가요에 나와 있는 그런 별장이 아니라 여러분 70년대 대중가요에 별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 노래 가사말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져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있는 것만 별장이냐? 아니다. 김포의 강화에 아니면 검단의 서구에 여러분 아파트가 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별장은 법에 이거지. 주택이에요,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있죠, 주거용, 업무용.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취득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피서철에 잠시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주택과 오피스텔을 뭐라고 한다? 별장.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주택을 전세 월세 주지 않고
거기서 실제로 사는 사람도 없고 주소지도 없어요. 근데 전기수도 가스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주말에 피서철에만 잠시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별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개념이 그거니까 이건 시험에서 한 줄, 두 줄로 정리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야. 주택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뭐라고 한다? 별장. 이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여러분,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에 있는 나무 다 잘라내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조 잔디 키우고 거기다가 제초제 뿌리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원제 골프장만 못하게 하는 거지, 중과세. 대중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중 골프장은 그냥 일반 과세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중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이 거기 가서 뭐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안 좋아해. 바다를 좋아합니다. 근데 골프 싫어도 연말에는 모임,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요. 아주 허례 진짜로 안 맞는 거. 두 군데 가는데 전 보통 거기는 갈 때부터 기분 나빠. 반가운 게 아니라. 하나가 골프 모임이고 하나는 음악회 같은 데 가요. 가면 막 진짜 잠 오기 좋게 어조침 침해놓고 잠자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남자들 거의 다 그렇더라. 다 코드 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중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죠? 공 쳐놓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게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뱃살이 들어가니까 병원 갈 일이 적어지니까 의료비 지출이 국가에서 볼 때는 줄여들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이 얘기야. 그런데 회원제는 하지 마. 왜? 특정인만 이용하는 거. 이런 건 중과세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건 중과세 하겠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골프장 하면 회원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고급어락장. 여러분, 고급어락장이 뭐예요? 고급어락장이. 여러분, 고급어락장 하면은 자,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거, 빠질도 슬롯머신 이런 거 설치된 건물, 또는 무도장이 있어요.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무대 만들어 놓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무도장. 그래서 캐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지금 요즘은 노인네들 가는 콜라텍도 고급어락장이다. 이해가세요? 룸사롱 요즘 이런 건물과 부속된 토지, 이것이 뭐라고요? 고급 오락장. 그리고 시가 표준액 얼마? 3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이 10억 정도 주고 요트 같은 거 사면 시가 표준액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런 호화스러운 요트 같은 게 고급 선박이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인데 우리가 5가지 중에 하나, 고급주택은 개념 정도만 보세요. 자, 고급주택은 이런 거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요, 이거예요. 건물 면적이 100평 초과하라. 331제곱미터 초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부하라. 공시가격 초과. 여러분, 요거는 대지가 얼마? 662, 그러면 대략 200평 초과. 그리고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부하라. 초과. 이게 두 가지 다 갖춰졌을 때 고급주택이에요. 여러분, 구기동이나 서울의 구기동, 성북동, 서초동 이런 데 보면은 회장님들이 사는 삼성동 대저택 있죠. 그런 저택은 고급주택으로 가면 사고 팔 때 어려움이 많죠. 세금 많이 내니까. 근데 다 고급주택 같지? 아니야, 벗어났어. 대지가 660이야, 딱. 대지를 얼마? 662면 고급주택이야. 그러니까 면적을 660만 해봐. 2초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가 표준은 한 30억, 40억 돼. 그래도 관계없이 여기서 충족 안 했으니까. 그럼 고급주택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지. 예.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충족이에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요.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것도 고급주택이다. 그럼 여기는 네 번째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대각선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설치됐으면 고급주택이에요. 아니면 20평 이상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됐으면 그것도 고급주택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독립영화 있죠? 집으로라는 영화 기억나요? 산골짜기 할머니 노파가 사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손자가 내려오잖아. 예? 집으로라는 그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잖아. 다 쓰러져가는 너와 집이니까. 거기 마당에라 20평 이상 뭐 만들어 놓으면 수영장 볼 것도 없이 고급주택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가세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됐으면 그건 뭘로 본다? 고급주택이다. 이 얘기.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독주택은요, 공동주택은 여기 일반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초과. 여러분 3.3으로 나누면 245면 대략 74평. 전용 면적이 74평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급주택이에요. 전용 면적이 74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학원보다 더 큰 거예요. 교실보다 더 큰 거. 복층형? 여러분 복층형이 뭐예요? 복층형이? 복층형 공동주택 하면 멋있게 생각, 그러지 말라니까. 원초적으로 생각해. 다락방. 다락방이 있는 게 복층형이라니까? 다락방이 있는 아파트, 그럼 위에 층 다락방 면적, 밑에 층 면적 합쳐. 그래서 얼마? 274제곱미터 약 10평 차이나. 그래서 전용 면적 83평이나 4평 정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 얼마? 9억 초과. 그래서 요거 면적하고 9억을 뭐하라? 초과. 여기도 면적하고 9억을 뭐하라?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은 취득해 놓고요. 60일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독주택 하나 취득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을 취득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로 사용할 거예요. 영업하잖아. 취득할 때는 고급주택인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면 그 주택이? 아니에요. 그때는 할증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개념만 봤고요. 자, 여러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나왔죠? 예? 여러분 교재 몇 쪽에 140쪽인가? 140쪽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있어요. 심화학습 있죠? 애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은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묶어서 요 세 지역인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16개 지역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의정부부터 들어옵니다.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거쳐서 서울에서 어디? 광명시 통해서 수원시까지만 가. 경기도 수원시까지. 그러니까 수직은 어디? 네?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서울 거치고 어디? 수원. 서쪽은 고양시죠. 일산,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면 성남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래 19개 시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를 뺀다? 그럼 몇 개? 16개 지역. 16개 지역이 어디냐? 고양시 옆에 파주시, 수원시 옆에 안산시, 성남시 옆에 용인시. 요거 빼. 그래서 16개 지역을 묶어놨어요. 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뭐야?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매연이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가정책상에 의해서 중과세한다. 그래서 앞에 제목 같은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취득하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제목만 요거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더한다. 그죠? 사치성은 아까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요거는 몇 프로? 4%. 그리고 대도시. 아니 대도시는 뭐냐? 대중가요에 나와 있는 대도시 하면 서울, 대구, 대전, 찍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 요 지역이요, 요 지역. 요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도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런 거는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 되는데 2차 방정식도 아니고 뭐야?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라. 이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중과세가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밀억제권력 그러면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사칙상은 8%다. 같은 종류죠, 세율이. 그 두 가지만. 사칙상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과밀억제권력 하면 표준세율의 4%만 더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게요.